이어서 KCN 종합뉴스가 방송됩니다.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어라.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행복을 나눠요. 기쁨을 즐겨요. KCN 디지털 케이블 TV. 다양한 주얼리 만날 준비 됐지? 국내 최대 귀금속 보석 판매센터 익산 주얼 팰리스. 예물, 패션, 천연 보석 모두 한자리에. 나에게 딱 맞는 주얼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익산 주얼 팰리스에서 당신의 주얼리를 만나보세요. 주얼 팰리스. 매트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곳, 군산 서광 홈마트 익산 옥매트 할인 매장. 다양한 옥매트와 온열 카페트를 전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 AS는 기본, 저렴한 가격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곳. 익산 약촌 오거리 옥매트 할인 매장. 군산 구대성학원 사거리 서광 홈마트. 가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실속 있게. 국내 유명 브랜드부터 해외 명품 가구, 혼수용 가구까지 다양한 고품질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내가 원하는 편안한 원스톱 쇼핑 공간. 건강 디지털 보청기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건강 디지털 보청기가 청춘도 돌려드립니다. 건강 디지털 보청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당신에게 밝은 소리를 더 깨끗하게, 작은 소리를 더 정확하게 돌려드립니다. 적극 추천하는 믿음이 가는 보청기, 잘 들려서 기분 좋은 건강 디지털 보청기.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차세대 친환경 합성 연료인 이퓨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이퓨얼은 수소와 대기 중의 탄소를 합성해 만든 친환경 합성 원유로 2028년부터 항공유로 의무 사용됩니다. 새만금의 이퓨얼 실증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군산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사업들이 전북자치도 감사에서 11건이 적발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어린이 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친환경 합성 연료인 이퓨얼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퓨얼의 전주기 생산 실증에 나서는데요. 합성 원유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되면 군산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 연료로 불리는 이퓨얼.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수소와 대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를 합성해 만든 친환경 합성 원유입니다. 이퓨얼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미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탄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은 0에 가깝습니다. 군산 지역이 산업단지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한 45%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그거를 수전해를 활용해, 수소를 활용해가지고 그 이퓨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항공연료의 1%를 의무적으로 이퓨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올해 초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로 이퓨얼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군산시와 군산대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부지를 확정하고 221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오는 2028년부터 시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실증 플랜트에서는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그린수소를 활용해 친환경 합성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퓨얼이 본격 상용화되면 항공과 해운, 국방 등 전기 전환이 어려운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로서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넷제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항공유에는 이게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이나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그거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합성 원유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 군산에서 시작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 여건 등의 호수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사업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에너지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응원 홍보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는 등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은 오늘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10년간 추진하면서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서울 소재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섬유 관련 업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업체는 주소지가 서울이고 익산지사는 다른 기업의 물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예산 10조 9,77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3%, 2,49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고 피지컬 AI 육성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출 활성화 지원 2,280억 원, 2차 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1,500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조 2,616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가 시립예술단의 전용 연습실 신축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1232억 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 부지에 2층 연습실을 신축한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시립예술단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시는 이달 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전북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연구 용역을 토대로 외국어나 다문화 교육을 하는 교육시설로 활용하자고 전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수요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전북국제교육원 설립과 글로벌 청소년센터 활용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여성가족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함열역이 50년 만에 현대식 역사로 새롭게 지어집니다. 시에 따르면 새 함열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1,16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는 기존 면적보다 약 3배 넓은 규모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기존 부지에는 버스 환승장 등 교통 연계 시설이 조성됩니다. 시는 오는 14일 한국철도공사와 이전 신축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건의안과 결의안 처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개회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면 먼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만 본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의안 등이 무분별하게 반복되거나 발의되면서 실적 쌓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익산시 사업들이 전북자치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는데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했습니다. 만경강유역의 익산 석탄지구입니다. 유천배수장 펌프 용량을 초당 30세제곱미터로 늘리는 291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연말 착공됐지만 도중에 멈췄습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설계 검토 등이 지연되자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하천 점용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단 등이 행정 절차 이행을 요구해 1년 넘게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후속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공사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리업체에 4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비용은 업체 과실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됐으면 감리를 정지를 시켜놓고 그 시기를 조절을 했어야 맞는데 감리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약상의 회수는 어려웠고요. 최근에 조성된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내부에는 탐험놀이대 등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수은 등 유해물질 기준치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인증이 다른 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초 설계를 보면 추락방지 등 안전기준에 미흡했고 도장제를 위해 성분검사나 충격흡수용 바닥재도 빠졌습니다. 감사에 적발돼 보완 조치됐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맞게 시설 기준이나 설치 검사를 도면 작업을 다시 해서 안전기준에 맞게 좀 변경을. 이 밖에도 익산시는 하수도 정비와 도로 포장 등에서 특허 기술 사용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5명의 신분상 처분과 6억 7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할 것을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뒤집어져 실종된 중국 어선의 승선원 9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수색 반경을 30km로 넓혀 밤새워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물결이 1.5m로 비교적 높지 않은데도 해역이 넓은 탓에 실종자 수색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가 물살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지점을 옮길 계획입니다. 도내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1년 전에 비해 3배 늘어난 만여 그루입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41.4%로 가장 많고 익산 13.7%, 순창 12.9% 등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군산 옥구읍 등을 시작으로 수종 전환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익산 영등동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분쯤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취업자는 10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통신과 금융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65.2%로 같은 기간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도 1.7%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내일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자신의 고사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13일 치러지며 17,973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5% 캐시백이 다시 시행됩니다. 군산시는 국비 8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모바일형과 카드형 군산사랑 상품권에 5%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월 최대 7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도 37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됩니다. 익산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은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까지 영농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또 농지은행 사업부대와 영농 기반 임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첫 회의는 11일 도청에서 열렸으며 공동단장은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이 맡았습니다. 또 전담팀의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은 세계적 체육행사 개최를, 숙박시설반은 4성급 이상 숙박시설 확충을, 대중교통 수송반은 교통망 개선과 통합수송체계 구축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성현석성이 신라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주군은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6세기 이후 신라산성의 축성법으로 밝혀졌고 일대에서는 다수의 신라 토기편이 출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현석성은 해발 558m, 성모산 정상부를 두른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557m 정도이며 협축식 공법과 수평 줄쌓기 방식으로 축조됐습니다. 검찰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의 봐주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전 소방서장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굴비 선물을 받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의혹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6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당시 징계위원장은 임 전 행정부지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에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록관을 개관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시민 역사기록관은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 등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에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CU 다이로운 익산시청점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돼 어르신 4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야간과 주말에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일본 여행 작가와 유튜버가 잇따라 군산을 방문해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일본 여행작가 안소라는 지난 8일 팬 25명과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또 일본 영화배우이자 먹방 유튜버 사카가미 시노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군산을 찾아 지역 음식과 K관광섬 말도 일대를 촬영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이 글로벌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석제품 전시 홍보관에서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노래자랑과 가래떡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월명체육관에서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손님에게 가게 소식과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누적 친구 수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직접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이벤트나 할인 정보, 전통시장 소식을 손님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영등상권과 북부시장 등 112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병원 내원객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체험관은 원광대병원 1층에 마련됐으며 오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국가유산을 구현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촉각 체험을 포함해 전통 예술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수문장 복장을 한 캐릭터가 병원 곳곳을 돌며 환자 등과 사진을 찍는 포토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이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 한방진료봉사단은 1994년부터 농어촌과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 무료 한방진료와 건강상담 등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역기관과 협력해 한방건강캠프와 찾아가는 한방진료버스 운영 등에도 나섰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연동은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녀회원 20여 명은 얼갈이 김치와 고추조림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정을 방문해 반차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 한마음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 근로사업 한마음 한상이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기금 4천만 원을 비롯해 총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한마음 한상은 나운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8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